수행자의 사표로 존경받는 청화스님 입적 20주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청화전기 위대한 서성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죠. 김용출 세계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책 제목에 있는 그 위대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또는 이 갈등과 대립이 좀 만연한 우리 사회 또는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갈등적이고 혐오적이고 대립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회가 좀 힘들고 또 원로가 없는 사회가 됐는데 이에 대비되는 어떤 청하 스님의 모습은 이런 어떤 갈등과 대립 사회에서 진정한 원로 모습,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하 스님은 오랜 기간 청정한 수행과 또 오랫동안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행을 좀 잘 지켜온 진정한 어떤 스승,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호를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다 읽지는 못했고 한 이제 50페이지 가량 되는 서장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는 청하 스님 열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이제 정멸에 드셨던 이제 수행자의 그 모습,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이제 얼마나 이제 큰 감화를 줬는지 이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서장에 나와 있는 부분, 뭐 특히 이제 뭐 인상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열반하면서 남긴 마지막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중과 화합을 잘하라. 네. 승가는 화합이다. 라고 하시는 화합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대립, 혐오 시대에 이런 어떤 화합, 특히 대중과 화합을 강조하는 그 말은 굉장히 좀 울림이 큰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열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죠. 청하 스님은 좀 굉장히 좀 소박한, 의외로 도리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열반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아주 도리어 더 청하 스님이 나온 청정한 어떤 좀 더 자연스러운 청하 스님이 다룬 어떤 열반이 아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청하 큰 스님다운 열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참고 문헌과 무려 800개가 넘는 실로 방대하고 꼼꼼한 주석을 바탕으로 대종사 행장과 사상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사에 적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처음에 왜 이 책을 이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또 이제 집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데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는 우연히 이제 청하 전기와 또 청하를 다룬 소설을 읽게 되면서부터 청하의 삶과 사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한국 불교의 어떤 특성과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닌 공부를 통해서 청하를 좀 접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022년 경에 전후에 이제 그 청하 전기를 평전을 써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썼기 때문에 애초에 좀 보통 일반 어떤 전기나 평전 접근했던 계기나 동기하고 좀 많이 달랐던 좀 학자적 또는 좀 거리감을 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전이나 전기는 그 엄밀성, 객관성,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사실성과 정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근거와 또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측면은 뭐가 있었냐면 단순하게 청하 스님의 행장만 적는 게 아니라 청하 스님의 행장과 또는 행장 플러스 그리고 사상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청하 스님의 삶과 행장뿐만 아니라 법문까지 다 정리해서 이 한 권으로 청하 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다 정리해보자, 법향을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책을 이게 쓰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스님의 법문 한 뭐 토막이나 또는 그 행적에서 뭐 나오는 어떤 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랄까 그런 거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한번 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청하스님 법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유명한 고승이나 선생들하고 달리 굉장히 대중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처럼 대중 법문, 일반 사부 대중 법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법문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철학적 견해들 그리고 과학적인 최신 과학 흐름들 이것들 종합한 굉장히 여러분 대중적인 법문입니다. 네. 가장 청하스님의 원형적인 사상의 총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그 최초 연속 법문이 1984년 네. 1월달 백장암 동안거 동안 용맹정리 연속 법문이 네. 가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청하스님은 뭐 일관되게 법문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우주 만유가 이게 진여 불성 또는 부처뿐이고 예.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 마음 역시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자. 네. 그래서 우주 만유가 진여 불성이고 즉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시심작불 네. 이 마음으로서 부처를 이루자. 이 생각을 일관되게 처음부터까지 네. 얘기하셨습니다. 그 또 하나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에피소드 가장 큰 에피소드 사실 정화 스님은 거의 40년 정도 오랫동안 예. 대중에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양한 수행담이 있는데 예. 지리산 벽송사 두지터 수행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원고 수행을 마치고 해제일 날 네. 제자 용타 스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속가 보살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네. 오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내렸었는데 눈이 이제 아직 안 녹은 상태에서 그래서 청하 스님이 오고 속가 보살 왔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라 갈 텐데 이제 눈이 너무 내렸고 어두우니까 예. 그러면 초암 아래에서 옴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라고 예. 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뭐 얘기한 건 아니겠죠. 네. 또 수행을 해야 갔으니까.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자 용타 스님하고 이제 석가보살님께서 아침 일찍 이제 예. 먹고 보살을 먹고 이제 그 지리산 예. 두지터를 내려갔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한 1km쯤 됐답니다. 근데 예.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제자와 그 석가보살은 가슴이 환하게 올려진 거죠. 그렇게 무심해 보였던 청하 스님께서 밤새 그 1km 눈길을 다 쓸어놨던 아유, 거죠. 그래서 예. 가는 길마다 예. 1km 동안 하면서 예. 마음이 타오르고 그 청하 스님에 대해서 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 얘기를 항상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작가님은 한국 불교의 이제 그야말로 그 위대한 스승 청화 스님의 일대기를 세상에 내놓은 이제 그 공덕이 우리 불교계가 이제 뭐 고마워해야 될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자들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부처와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그걸 만나서 어떤 이 어려움,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마 그 어떤 불안을 넘고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하는데 가장 큰 어떤 훌륭한 어떤 친구 또는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청하 스님처럼 위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스승들이 아닌가 싶고요. 청하 큰 스님을 보게 되면 그 큰 스님을 통해서 어떤 부처와 진리로 갈 수 있는 큰 길들이 보일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스님의 어떤 따뜻한 법향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풍모를 느끼면서 그 가는 길조차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넓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청화전기 위대한 스승의 작가 김용출 세계일보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